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론이고 여기에 국회 모욕죄가 추가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선 오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 조항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세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동행명령장에 응하여 오후에 출석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5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해서 실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한 바 최순실 증인 등 12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최순덕, 김장자, 홍기택, 유진룡, 고영태 12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의 경호기획관실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이 바른대로 나와주십시오.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하여 우리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구치소에서 집행함에 있어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해서 국정조사장에 출석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의 동행명령장 거부 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현장 청문회를 나간다는 점 등을 증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기회이니까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그 동행명령장 집행 및 그 출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민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누구라고 이렇게 본인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학성입니다. 예, 김학성 본부장님.
오늘 동행명령장이 구속 피의자들에게 꼭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오후에는 김 본부장이 직접 구속 피의자들을 이곳 청문회장까지 데려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호기획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등 정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한번 넣으시죠. 또 한번 넣으시죠. 네,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수 마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인 선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수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하였거나 정언 중 오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인을 대표하여 우병우 정인께서 바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정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정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우병우. 정인차 부인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진행은 다음은 정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청문회 신문조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나 또 신상 발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이런 소중한 질의 순서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또 이 차례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상 발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오늘 특히 주질의 본인 질의를 통해서 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섭단체 오늘은 특별히 정의당까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만 정인신문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발언하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님들의 이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 조혁 청문회가 물타기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정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우병우 조혁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농단이고 탄핵 소추농단이고 본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 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일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혁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병우 조혁 청문회로 집중하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추가 청문회,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 밤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까지 하자는 것이 저의 간곡한 주장과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지난번 전체회의를 열어서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고 의결로 포장해서 오늘 박헌영 증인과 정동춘 참고인과 노승일 참고인이 우병우 조혁 증인 옆에 앉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노승일 참고인은 지난 4일과 9일에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간사를 만났고, 특히 9일에는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의원과 함께 만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이고 훔친 것으로 하자, 이러한 내용을 박헌영 과장에게 전달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이곳 청문회에 나와서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한 증언은 삼천포로 빠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은 이곳 청문회에서 녹음 파일을 통해서 최순실의 육성 녹음,
즉 이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녹음 파일을 전 국민께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동춘 이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완영,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의원에게 사주해서 이러한 위증 내용을 꽂히게 했느냐, 아니면 의혹처럼 이완영 의원, 최교일 의원, 이만희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얘기하고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함으로써 위증 모의와 교사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완영 간사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흥분한 상태에서 기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 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정동춘 이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이완영 간사가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공모의 증거입니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공모의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재척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은 이곳 청문회장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주장은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위원들, 그리고 윤수아 의원님, 그리고 김경재, 이용진 의원님의 공통된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위원회 의사진행 발언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이 국정감사 정인들과 사전 모의 위정교사 이 행위는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온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 이완영 간사는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본인의 자진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 문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새로 새누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본위원장이 이완영 의원 새누리당 간사 자격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 새누리당은 이완영 간사위원에 대해서 사보임 교체 문서가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위원회에 오늘 오전 10시 이 청문회 개최 이전까지 위원회 간사 사보임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간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교일 위원이 사임한 부분은 수용해져서 오늘 백성주 위원으로 교체 사보임한다는 새누리당의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오늘 사보임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계 간사위원회 의사진행 발언은 다른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12월 20일 날 바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인들에 대한 사전 모의 위정교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긴급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날 오후에 개최돼서 여기에 우리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이용주 위원님 등이 참석해서
오늘 특히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성일 부장, 박헌영 참고인 등은 참고인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낱낱하게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그런 참고인 채택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 날 제9차 청문회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좋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5분 이내로 하시죠. 예, 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논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및 간사의 사보임 문제 또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자진해서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을 거부하였고 또 새누리당에서 이 제척 내지는 이 당론에 의한 사임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박영선 의원께서 제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논의하고 표결해서 제척에 관한 부분을 표결해서 결정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병우 조욕 대의에 대한 청문 절차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캐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 많은 권력 농단과 실정은 우병우로 인해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엉뚱한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참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저분들은 어차피 출석 요구 7일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시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의 균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채택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위증 논란 또 태블릿 PC의 진위 논란, 출처 논란은 사실은 지금 청문회 이 시점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논란이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청문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병우 조욕 대위에 대한 청문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세 분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청문을 하는 본래적 목적을 훼손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다 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내일 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 할지 지금 교도소 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는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교도소 현장 청문 과정에서 언론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의 행정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연급 후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청문회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 청문회장에 소환시켜서 세울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그 다음. 예, 오늘은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박범계 간사가 이렇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바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은영 과장이 고영태가 위정을 해서 위정교사를 만들어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 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등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이 정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본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위정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성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제보자에 의하면 쪽지 수십 장의 A4 용지 녹취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박영태, 고영태, 박영선, 노성일 3자 간의 사정 공모 의혹, 이 위정 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박범계가 이완영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완영이요. 위원장님 조용하게 시키죠. 자, 지금은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발언 기회를 줬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가세요. 예. 이런 똑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야당은 거짓 정의를 일삼는 정인들의 의혹 제기에 숨어서 동료 의원을 범죄 행위라고 운운하면서 이중적 작태. 위원장님 조용히 시켜주세요.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거는 로맨스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 활동한 거는 불륜입니까? 왜 야당이 여당 의원에 대한 자격까지 논하는 것은 연례 아닙니까? 오늘은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출석 정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늘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반드시 위정교사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이외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4분입니다. 자, 발언하세요. 네. 정의당 윤소아 의원 발언하세요. 자, 발언 중에는 동료 의원님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위원님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의당 윤소아 의원 발언하세요. 네,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는 간사라고 칭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